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반도체 수출입의 정확한 통계는 이 11월 중순경에 ICT 수출 통계가 발표되고 나면은 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말이죠, 조금 전 발표된 11월 수출입 통계에서 발견되는 그 중요 특징, 반도체 수출입에 대한 겁니다. 그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전체 수출입 특징을 이 반도체 수출 분석하는데 필요한 그 정도에서만 저희 방식으로 일단 간단히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직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2개월 연속 전년 동기비 감소했죠. 근데 문제는 감소폭이 더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수출 감소가 더 심해진다, 이런 뜻이죠.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비로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월비로도. 그래서 수입은 전년 동월비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수입이 전월비는 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무역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70억 불 이상 났는데, 여기서 수출 감소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비중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분야가 비교적 크게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자동차하고 석유 제품, 그래서 석유화학하고 석유 제품은 다르죠. 그래서 전부 다 원유 수입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석유 제품도 만들고 석유화학도 만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화학은 수출이 감소했지만 석유 제품은 수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하고 석유 제품이 늘었지만 반도체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체 수출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가 수출이 막 급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덩치가 너무 적어서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예? 2차 전지 수출액이 7억 4천만 불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84억 5천만 불이잖아요. 대략 한 11분의 1밖에 안 되니까 2차 전지는 당분간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거 원발의 오줌 누기라는 겁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된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지금 그 특징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년비 그 원유 수입 단가를 보면은 21년 11월하고 22년 11월, 그렇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톤당 몇 달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유는 611불이 725불로 18.6% 올랐다는 것이고, 천연가스는 809불이 1088불로 33.9%나 올랐다는 거고, 석탄은 176달러가 199달러로 11.9% 올랐다. 즉 지금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 11월에는 원유, 가스, 석탄, 요 이제 에너지 아닙니까? 수입액이 122.1억 불이었다는데 22년 11월에는 155.1억 불이 돼서 33억 불 수입이 더 늘었다. 그래서 무역수지 마이너스 70억 불에서 에너지 부문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 수출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중공 관련 수출입니다. 중공 관련 수출은 21년 12월만 해도 152.7억 불, 매월 이렇게 이 정도로 됐고, 금년 3월에 156.4억 불이 정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121억 불까지 줄었고, 이제 11월에는 113.8억 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소했죠. 그래서 중공 수출 감소한 것이 가장 큽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씩 수출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 다음에 중공으로부터의 수입은 21년 12월에는 138.2억 불,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였죠.
중공, 대중공 무역수지 흑자이고 그랬습니다. 5월에 145.2억 불, 요게 정점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중공으로부터의 수입도 계속 이제 감소는 했는데 수입 감소가 더 적어서 10월에는 134.1억 불 수입했고 11월에는 121.4억 불 수입해서 대중공 무역수지 적자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중공 수출 감소하는 것은 중공의 수입 수요 감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본 내용인데, 그래서 제로 코로나 그 봉쇄 정책으로 중공의 국내 수요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또 특징은 중공의 수출도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공 수출이 감소하니까 수출하기 위한 그 수입 수요도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반영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23년 이후에 한국의 중공 수출이 회복될 것인가? 저는 그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상당 기간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입장에서는 중공 대체 수요를 찾아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공 이외에 그동안 중공과 많이 거래하던 그 대부분의 그 수출 대국들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즉 공급망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 수출입 특징, 제가 볼 때 그 특징 두 가지가 바로 눈에 띄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one of two,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지금 달이 갈수록 가속되고 있습니다. 가속. 와, 이거 무서운 겁니다. 반도체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대단한 악재로 평가해야 할 겁니다. 이거 21년 12월에 84억 불, 이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22년 1분기에는 대략 63억 불에서 82억 불 사이 이렇게 수출이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데 22년 10월에는 44.7억 불로 뚝 떨어졌고요. 11월 달에는 38.4억 불로 추락했습니다. 와, 이거 고점 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출액이. 그러면은 생산을 줄이지 않았다면은, 그만큼 지금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현물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고정거래 가격 하락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DRAM 고정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은 12월 메모리 수출은 더 하락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어떤 그 요행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도 여전히 어려운 거는 다 똑같은데요. 특히 하이닉스 손익에 직격탄을 날릴 겁니다. 이거 지금 해결할 방법이 단기간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솔직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2 of 2. 11월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이 42.5억 불로 드디어 메모리 수출 능가하였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통계를 계속 추적한 게 한 몇 년 되는데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달입니다. 11월이.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도 7월에 지금 표를 보시면 46.9억 불로, 이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달이 갈수록 이것도 전월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요,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같이 사용됩니다. 시스템하고 메모리는 합쳐져서 하나의 그 ICT 제품을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스템 반도체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 매출이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줄어든다, 그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하이닉스 매출 감소를 분석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메모리 반도체 분기별 수출 추세 이제 제가 그린 것인데 보시면 말이죠. 21년 3분기까지는 쭉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우상향이죠. 그러다가 딱 정체했습니다. 정체. 그렇죠? 그러다가 22년 3분기 이후 지금 급속하게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분기별 무역수지 흑자 규모 이것도 21년 4분기에 182억 불이었는데 22년 4분기에는 지금 77억 불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22년 4분기는 12월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제 확정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감소분이 무려 105억 불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익을 어딘가에서 메꿔줘야 하는데 이거 메꿀 수 있는 분야는 조선업밖에 없다.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와 달리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그 시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사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불황을 선도하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불황의 직격탄을 하이닉스가 두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이닉스 4분기 적자는 예상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11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팍 쪼그라들었다. 즉 하이닉스 11월 매출액도 팍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산자부가 예측해 놓은 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내년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수출이 차츰 회복될 거다. 이렇게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것 같은데, 산자부 예측이 맞다 하더라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니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산자부 저 예측은 틀릴 것 같다는 겁니다. 틀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회복되려면 말이죠. 반도체에 사용하는 전방산업, 즉 IC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공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이 또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 하반기에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ICT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동의를 합니다. 요건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현재 기존 적자에 시달리는 그 반도체 기업들 이제 내년 그 상반기 내년 그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 2등 하이닉스부터 해서 이제 특히 대만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중공 기업들 줄줄이 그냥 대규모 적자에 시달릴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앞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뜬다고요. 그런데 그 주가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쯤 가서 기존 적자에 시달리는 반도체 기업들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CT 수요 회복이 내년 하반기에 조금 회복되는 거건 동의를 하는데 그거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그러니까 노트북 초기 노트북 시장이 막 확대될 때 아니면 스마트폰이 막 확대될 때 그때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씩 모델 체인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벌써 5년째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당분간 바꿀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성능 좋은데 뭐 수요가 정취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분야도 초반에는 엄청 그 메모리 그냥 막 폭풍 흡입하고 그러던 것인데 지금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신제품이 나와서 반도체 수요가 그냥 30% 40%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나야 하는데 조만간 그럴 조짐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ICT 찌릿금 수요 회복하는 걸로는 반도체 공급 과잉 해소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길은 반도체 세계 대전에서 죽을 놈 빨리 죽고 살아서야 합니다. 너무 많죠. 그런 뜻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죽을 놈 빨리 죽어야지 살아있는 놈이 이제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와, 섬뜩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뭘 이제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하이닉스 재고가 줄어드는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스팟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고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게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메모리 시장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 내릴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한 4만 원대까지 일단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